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배영입니다. 오늘은 공대 편입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게요. 공대 편입에 대해서 말해 볼 건데, 첫 번째 시간은 왜 내가 편입을 결심했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게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요즘 마이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것 좀 죄송하지만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이게 안 나오네? 잠시만요. 1번. 왜 편입을 결심했는지 내가 이제 뭐 이유가 되겠죠. 이유가 될 텐데, 일단 시간적으로 그때가 제가 편입을 이제 결심한 때가 언제였냐면 2014년 8월이었어요. 이때가 제가 경영학과 2학년이었거든요. 2학년 재학 중인 거죠. 이제 재학 중인데 이제 여름 방학인 거예요. 이때가 제 기억에 정말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웠는데 집에서는 뭐 에어컨 키면은 엄마가 막 끄라 그러고, 그래서 짜증이 나서 제가 이제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시원하잖아요. 학교 도서관에 가서 그냥 뭐 핸드폰이나 하면서 친구들하고 카톡도 하고 친구들도 보고 이러면서 그냥 피서 간 거지. 피서 갔는데 때마침 이때 그 당시 07학번 형을 이 도서관에서 제가 만나요. 아주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운명적인 만남인데, 사실 이 형 때문에 제가 편입을 한 거고 지금 이렇게 공대 쪽 직업을 잡아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마운 형이에요. 뭐하고 지내는지 모르겠네. 이때 07학번 형이 뭘 하고 있었냐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이게 뭐 7급이었는지 9급이었는지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이제 그때 공무원 뭐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근데 저는 이 당시에 뭐 제가 공무원을 뭐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공무원을 우리 학교 우리 과에서 준비를 하면 그 형 또는 누나들이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잘못된 생각이지. 공무원이 적성에 맞는 분들은 당연히 글로 가는 게 맞고, 지금은 제가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뭔가 이 공무원 준비를 한다 그러면 그냥 나는 별로였어. 왜 하지? 뭐 이런 생각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 형하고 조금 친했으니까, 또 이 형이 또 공부도 좀 잘 했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근데 이 형이 공무원 준비를 뭐 몇 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몇 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이 형하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 뭐 형 뭐 요새 공부는 뭐 어때? 뭐 잘 돼? 뭐 이렇게 그냥 의뢰 안부 묻다가 제가 뜬금없이, 정말로 뜬금없이, 왜 우리는 취업이 안 될까? 왜 취업이 안 될까?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딱 던졌어, 그 형한테. 근데 그 형이 크게 말하면 딱 두 가지 메시지를 저한테 전달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사람이 많다, 이거하고, 두 번째는 나만의 기술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많다, 일단 첫 번째. 문과생이 너무 많아. 이건 맞잖아. 수능 응시생을 보더라도 문과 응시생, 이과 응시생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문과생은 또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한국 경제가 한국 경제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보통 제조업이죠. 보통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그 회사가 뭐 서비스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럼 이 제조업은 어디에 근간을 하느냐? 엔지니어링이지. 맞잖아. 이게 근간이 뭐 회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건 주로 제조업인데 이 제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란 말이지. 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요 박스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 한 대부분은 요게 공대생이야. 이게 공대생이라고. 그리고 요거 조그만 거 요것만 이제 비공대생이라고. 비공대. 이건 맞아요. 왜냐면 제가 뭐 취업 준비를 이렇게 해보면서 합격 인원 또는 응시생 인원 또는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 이런 걸 다 분배를 해보니까 대충 포션이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삼성전자가 경영학과를 뭐 몇백 명 뽑을 수가 없거든. 공대가 기반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대학교는 문과를 더 많이 간다고. 그리고 이게 또 사람이 또 많아. 그러니까 취업이 쉽지가 않죠. 근데 지금 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이 당시 경영학과 다닐 때 저희 대학교가 괜찮은 대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뭐 막 스카이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대학교였어요. 그 대학교에 경영학과였단 말이에요. 경영학과가 뭐냐면요. 주로 문과에서 그나마 조금 인기 있는 과 중에 하나예요. 경영 또는 뭐 경제 이런 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게 인기가 많았어. 그러니까 꽤 괜찮은 대학교에 경영학과인데 또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 이거를 흡수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포션이 너무 작은 거야 이게. 그렇다고 이거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차 만들고 반도체 만들어야 되는데 문과생 뽑아서 뭐 하겠어. 문과생은 진짜 딱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 그 형이 저한테 말했던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제 나만의 기술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전 이 말을 그때 당시에는 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주로 문과생들이 경영학과를 나와서 회사에 취업을 하면 그 회사가 만약 제조업체라고 합시다. 제조업체가 더 많으니까 제조업체를 가게 되면 주로 들어가는 직무가 제일 큰 게 아마 영업일 거야. 영업, 그 다음에 뭐 회계, 재무 쪽 이쪽하고 기타 마케팅, 뭐 인사 이런 쪽이 있을 거예요. 크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중에서 어느 회사든지 간에 영업 부서는 그나마 요거 이 세 개 파트 중에서 가장 커요. 이게 인원이 제일 많아. 근데 저는 이걸 하기가 싫었어요. 그때 당시 그냥 어떤 스테레오 타입인데 영업을 뭔가 뛰기가 싫은 거야. 괜히 내가 남한테 막 아쉬운 소리 잘 못하거든요. 제가 성격이. 그래서 이건 아예 고려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남은 선택지가 두 가지예요.
회계 재무 또는 마케팅, 인사 쪽. 근데 이 회계나 재무는 제가 정말로 싫어하던 과목들이었어요. 물론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한 것도 있겠지만 마케팅이나 인사, 조직 이런 거는 좀 공부하기 제가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좀 재밌었어. 근데 이 회계 재무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케팅이나 인사, 조직 이런 데는 굉장히 이게 볼륨이 작아요. 뽑는데도 많이 없어요. 많이 없을 뿐더러 뽑는다 해도 이게 연봉이 굉장히 낮아요. 이런 건. 물론 시간이 지나면 연봉이 많이 오르는 그런 기업도 있겠죠. 근데 연봉 초봉이라고 해도 초봉이 너무 낮았어요. 그러면 이 회계 재무로 가야 되는데 나는 이것도 싫었어요. 이게 제 상황이었고 나만의 기술이 없다. 다시 돌아와서 나만의 기술이 없다라는 건 문과생이 취업을 해서 어느 기업에 속해서 시간이 흐른다고 해가지고 어떤 코어 기술이라고 할 만한 게 많지가 않고요. 종류도 많지가 않고 그게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환산해서 그러니까 철저히 회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거 굉장히 값어치 있는 기술들이 아니야 주로. 근데 엔지니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엔지니어는요. 엔지니어는 처음에는 굉장히 초라한 데서 시작을 하지만 내가 어느 특정 기술을 연마를 하면요. 이게 값어치가 굉장히 빨리 또 높게 올라가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로 설계라든가 이런 거.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회로 설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4학년들 이제 취준생들 보면 회로 설계 진짜 이 회로 설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회사에 들어가서 선배들한테 까이고 막 야근하고 하면서 시간이 이제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회로 설계에 대한 자신만의 이제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무기가 생기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이게 나만의 기술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대체 불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영학과를 가서 내가 회계 재무를 내가 막 많이 배웠어. 많이 배워도 이거는 대체 불가능성이 낮아요. 회계 재무 내가 맨날 하는 건데 이거 그냥 다른 사람 새로 뽑아서 하면 되거든. 해도 할 사람이 좀 있거든요. 많거든. 근데 어떤 내 특정 분야에 이제 회로 설계를 하는 엔지니어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이제 AVN 이런 게 있잖아요.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그런 거 약자인데 이러한 모듈을 만드는 내가 회로 설계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사실상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이거에 비하면 적어요. 그래서 대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 가능성, 확률이 대체 불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대체 불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결국 희소하다는 거고 수요 공급 차원에서도
이게 연봉을 더 많이 받을 확률이 있어. 더 크죠, 당연히. 이것보단. 그러니까 내가 그 형한테 여러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생각나는 건 크게 요 두 가지였어요. 요 두 가지였는데 이 형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대로 내가 경영학과를 가도 되나 싶은 거죠. 근데 그때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그때가 8월이었다고요. 8월 거의 말이었어요. 몇 주 뒤면 이제 개강이에요. 그러면 이제 편입 조금 알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편입 전형이 시작하는 달이 보통 12월 아니면 그 내년 1월쯤이거든요. 늦어도. 이게 한 발표가 한 2월 말에 나가지고 2월 말에 나와요. 그러면 지금 8월 말이잖아요. 그럼 대충 어림잡아 생각해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3에서 4개월 아니에요. 이게 말이 3, 4개월이지. 어느 누가 딱 편입 시험 날까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합니까? 보통 시험 한 1, 2주 전에는 뭐 총 복습이라든지 지금까지 배운 걸 복습하는 다 단계니까 뭐 해봤자 3개월이었다고 3개월.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현실은 이러이러한데 내가 주어진 시간 내에 할 수 있을까? 나는 경영학과인데 미적분? 잘 모르겠어요. 경영수학이라고 1학년 때 배웠던 과목 중에 경영수학이 있었는데 뭐 그때 미분 조금 배웠던 거 기억은 나요. 뭐 EX 미분하면 뭐 2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완전 그냥 단순한 거 이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상태였어요. 근데 과연 내가 공대를 갈 수 있을까? 그것도 휴학 없이. 이 중간에 휴학을 제가 못했죠. 왜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2학년이었거든요. 2학년이면 편입 지원 조건 자체가 지원 조건이 2년 수료예요, 수료. 이제 저는 이제 일반 편입 기준입니다. 수료가 뭐냐면 2년은 무조건 내가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휴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냥 딱 과정 다 생략하고 결과만 놓고 보면 약 세 군데 합격을 했습니다. 세 군데 합격을 했는데 그 대학교들이 어딨냐면 이제 서울에 뭐 지읒 이응대, 뭐 디귿 기응대, 디귿 기역대, 뭐 슛 이응 뭐 기역 아니지 기역 히읗 기역 대학교, 뭐 인천에 뭐 인천 쪽에 하나, 총 네 군데군요. 총 네 군데를 합격을 했어요. 다 공대였습니다. 다 올 공대. 정정합니다. 이 지읒 이응대는요 공대가 아니었어요. 자연대였어요. 자연과학기업이었어요. 자연대. 요 세 개가 공대였고 이건 자연대였어요. 자, 그래서 결과로 놓고 보면 딱 이런 성적을 받았어요. 뭐 만족했던 부분도 있었고 좀 실망했던 부분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라도 붙여준 게 어디냐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왜 편입을 결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이러이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또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서 했으며 하루에 뭐 몇 시간씩 했나요? 뭐 베이스는 어땠나요?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